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 파일 사건은 말한다.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김정규 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인데요. 이제 범죄가 좀 잇따르고 있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네, 그 청소년들의 미등교가 이 방학을 포함해서 4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장기화되고 있는 학교와의 이 불가피한 거리두기가 청소년 범죄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인데요. 최근 광주 광산구에서 금문방에 15세에서 17세 청소년 5명이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서 31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소년범들은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가지고 다녔고 훔친 귀금속은 다른 금은방에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자, 이외에 또 다른 사건들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런 유사한 사건들인데요. 광주 서구에서는 14세 중학생 등이 7명이 공범으로 차량 처리하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오피스텔 주차장에 잠기지 않는 차량에 들어가서 현금 1,000만 원을 훔치는 등 모두 8차례 3천만 원을 절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청소년들 범죄가 조금 늘어나는 것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개학이 좀 연기되고 학교 가지 않는 영향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만 따지고 보면 광주와 전남에서 작년 동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 범죄가 79%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절도 내용들이 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장기간 등교하지 않는 이 청소년들이 외부로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의 지방청에서도 집계한 내용들을 보면 30%에서 40% 정도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코로나 사태가 청소년 범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높은 비율로 늘어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교수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7540님께서도 애청자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 아직은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토론식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온라인 개학을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는데요. 네. 자,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조금 적응을 못하는 모양이죠. 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꼭 듣는 걸 떠나서 일단 학교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요. 학생들에게 어떠한 학생으로서의 책임감이나 유대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와해되면서 불건전한 행동들에 쉽게 접촉하도록 하는 효과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학교가 이제 교육도 교육이지만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도 네, 많이 교육이 돼서 말이죠. 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은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형법은 구조에서 14세 미만은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14세 이상의 소년들만 형사 재판을 받고 그 14세 미만의 연령은 범행의 내용을 불문하고 형법상으로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소년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네. 죄를 범한 14세 이상의 소년, 즉 이걸 범죄 소년이라 하고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이걸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소년 보호 재판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촉법 소년들은 형사 재판이 불가하지만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해서 보호 처분을 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 논란이 된단 말이죠. 10대 청소년들 처벌받지 않는 거. 이거 좀 법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대로 조금 유지가 돼도 괜찮습니까? 네, 그 소년법 개정에 대해서 뭐 국민청원들이 뭐 높이 동의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주된 내용은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 처벌을 하라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그 소년법 처벌에 대해서 좀 한번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오해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특히 촉법 소년에 대해서 내려지는 판결이 보호 처분이라고 명명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현행 소년법에서 보호 처분이라는 것이 형사 처벌에 비해 결코 낮은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형사 처벌이 반드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오토바이를 절도한 청소년이 현행 소년법에 의하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중에 뭐 6월에서 또는 뭐 2년 동안 시설에 위탁하거나 소년원에 보내져서 일종의 자유형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런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판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보호자가 납부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당장의 처벌이라고 청소년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년범의 입장을 보면 보호 처분이 더욱 중요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통상 이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뭐 봉사 또는 교육 몇 시간 받으면 그냥 끝이 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로 이런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 처분 중에 여러 가지 처분을 동시에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위탁, 소년원 이런 처분 등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형사처벌 못지않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가 이제 보호 처분이어서 조금 완화되게 느껴지는 것이지 사실은 처벌로서는 조금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이런 그 청소년 관련된 범죄의 이런 기사 내용들을 보면 뭐 단순 뭐 훈방 조치되었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던데요. 네. 그 보호 처분은 그 입소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지 훈방되어서 그게 그 합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모두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표기상의 오해 등이 좀 보완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법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범죄 소년, 촉법 소년 모두 다 일단 그 어떤 범행을 저지르거나 비행을 한 이후에 부여되는 지위입니다. 네. 이제 발생된 범죄의 완벽한 회복은 이제 원천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도 예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소년법에서는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범소년이라 하면 세 가지 내용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네. 그리고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경우, 그리고 음주 소란하거나 뭐 유해 환경에 접하는 그러한 품행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전제로 했던 어떠한 범행이나 비행을 발생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소년 보호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으로서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소년법의 목적인 소년의 뭐 건전한 육성이라든가 비행 소년의 교정이나 보호 이런 것들에 부합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장 이 소년들이
그 범죄 가능성이 그 농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범행은 하지는 않았지만 예컨대 뭐 전에 그런 범행 관련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갑자기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가출해서 또 그런 범행에 가담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원에 소년 보호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런 네. 것들이 예방책으로서 효력을 발휘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조금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단 학교에서의 그런 생활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다. 이건 이제 수치상으로 좀 확인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네. 예, 이런 그 품행이나 그다음에 뭐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충분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청소년의 제2의 가정입니다. 네. 그런 기능이 현재로서 원활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여지가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학교는 뭐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인성도 조금 가다듬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생활의 방식도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전반적인 교육의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네. 네. 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요즘 뭐 강의, 인터넷 강의 하시겠네요? 예, 인터넷 강의 지금 뭐 너나 없이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요.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참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적응이 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래도 뉴노멀이라고 하잖아요. 처음에 네. 시작할 때는 다소 어색하고 불편한 네.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강의자도 그렇거니와 또 수강자 입장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시스템에 좀 적응이 되는 그런 모양이죠? 네, 이 인터넷 강의 시스템을 대학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년 정도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 기간에 진척된 것보다 최근 보름 사이에 진척된 성과가 더 크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속 정확한 30분